반갑습니다. 또 저와 함께 와주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우리 최 선생님, 그리고 앨리스 주 선생님, 그리고 저희 클리닉에서 한국 말씀을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저희가 모시고 왔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계시는 분은 우리 정신과 의사, 어린이 청소년, 소아 청소년 정신과 의사신데 2세세요. 그래서 한국말을 하실 수는 있는데 끝나고 혹시 글쎄 이제 부모님들이 계셔서 또 꼭 학생들을 위해서기도 하지만 약물 관련된 질문이 있으시면 끝나고 선생님 귀하게 모셨으니까 또 질문을 또 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좀 생각보다 많네요. 그래서 좀 천천히 말씀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고요. 안 떨리는 줄 알았더니 떨리네요. 그래서 그래도 마지막에 저희가 한 30분 정도는 물론 강의 주제 자체가 그 kindergarten부터 하이스쿨부터 있다고 그러셔가지고 어디에다가 딱 초점을 맞추기는 좀 어려웠기 때문에 일반적인 강의를 조금 할 거거든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는 저희가 뒤에 각 학년별로 또 특정한 행동에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질문을 좀 더 길게 받을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함께 나오셔서 질문 받고 또 대답해 드리는 시간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저희는 이제 오렌지 카운티 쪽에서 왔는데요. 오다가 여기 에스터팍 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에스터팍 선생님이 중학교 때 이 학교에 와서 TA를 하셨대요. 여기에서. 네, 그래서 좀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학교가 벌써 54년이 됐다는 게 정말 대단하네요. 힘든 일들이 여기저기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비전과 또 가고자 하는,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목적이 좀 분명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여기 교육감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막 힘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도 이런 조금 더 큰 의미들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긴 시간들을 여기까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면서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존경을 표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거는 뭐 일반적인 것이기도 한데요. 제가 한 4년 전에 이민을 왔습니다. 저도 그랬는데 저는 한국 사람이거든요. 뭐 보시다시피 한국 사람이고 한국어가 제 모국어예요. 그래서 한국말을 더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영어를 하면 그래도 저는 이제 브로큰 잉글리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강의를 저희가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제가 한국말로 강의하는 지금 처음입니다. 그래서 더 떨리는가 봐요. 그리고 이제 강의 슬라이드를 만드는데 어떤 한국말들은 저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말에 좀 어눌함이 있으면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타이틀을 준비하면서 나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걸로 타이틀을 했는데 왜 그렇게 했냐면요. 혹시 여러분 모두가 다 선생님들이신데 혹시 이렇게 학교를 다니면서 또 성장하면서 혹은 또 지금 나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는 분이 떠오르는 분이 계십니까? 나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연예인 말고요. 연예인 말고. 나도 저 사람처럼 내가 어느 때가 되면 저분처럼 되고 싶다. 나도 어느 연령대가 되면 나도 교육감처럼 되고 싶다.
저 교장 선생님처럼 되고 싶다. 혹시 그런 분이 우리에게 떠오르는 분이 있다면 그건 아마도 우리 주변에 훌륭한 어른이 있다는 뜻이라는 거죠. 그죠? 그럼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보다는 저 사람처럼 되기 싫다라는 말은 우리 주변에 좋은 어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그죠? 닮고 싶다는 사람이 없다는 건 내 주변에 좋은 어른이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어린이가 자라면서 선생님처럼 되고 싶다.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엄마처럼 되고 싶다. 아빠처럼 되고 싶다. 잘 키우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엄마처럼 되기 싫다. 절대로 아빠 같은 사람 안 만난다. 뭔가가 잘못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끝나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마음에 우리 아이들이 나처럼 되고 싶다. 내가 그런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새로운 도전을 안고 가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목을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저희가 클리닉을 하다 보면 이제 제가 한국말을 잘 하니까요. 저는 이민 가정 또 혹은 2세 가정 상담을 많이 합니다. 아이들은 여기서 태어나서 혹은 1.5세 좀 빨리 와서 영어권 문화에 조금 더 익숙한데 부모님들은 한국어가 편하니까 제가 이제 양국의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상담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대부분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나는 빨리 우리 집을 떠나고 싶다. 만약에 내가 대학을 간다면 나는 out of state 가고 싶다. 왜냐? 가능하면 멀리 엄마 아빠에게서 떨어지고 싶다.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런가라고 생각해 보면 어머님, 아버님이 자녀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잘못된 오해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오해가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그게 믿음이 돼버려요. 그게 잘못된 오해라 하더라도 그게 사실이 돼버려요. 우리가 가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가습인데 사실이 아닌데 그게 사실인 게 돼버려요. 계속 말하다 보면 그거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처음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빨리 진행을 할 텐데요. 그래서 문화적인 차이를 조금 이해해야 되겠다.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이 일찍 온 아이들이거나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이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아이들을 교육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목적, 내가 아이를 어떻게 가르치고 싶다라는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하려면 그 아이와 나 사이에 소통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언어에서만 오는 게 아닙니다. 나의 자세와 나의 태도와 나의 감정의 전달에서도 옵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께서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언어가 안 돼서 내 아이랑 관계가 안 돼요.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언어가 되지 않아도 말이 안 통해도 아이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non-verbal, 그죠?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몸으로 전달되는 언어가 93%랍니다. 내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건 7%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가 부족해서 자녀랑 관계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문화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조금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서양, 우리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가치관의 주제를 보면은요, 여기 미국은 굉장히 개인주의가 우선순위가 되는 나라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나 중심이에요. 내 자유, 내 선택, 나의 표현, 나를 중심으로 해서 바라보는 세상이 우선이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느끼는 감정에서 다른 사람이 나와 연결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근데 동양, 한국인의 관점에서 보면 다릅니다. 한국은 내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라는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행복해야 하고, 우리가 함께 조화로워야 하고, 우리 가정이 다 행복해야 돼요. 너만 잘 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림픽을 하거나 뭐 이렇게 월드컵을 하거나 이러면 내 왼수 같은 사람도 옆에서 같이 응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공동체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선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뭐 이렇게 한국 교민 사회에서 많은 이렇게 인볼브먼을 하지는 않는데 한국인들이 뭐 한다 그러면 확 기가 막 번쩍번쩍 뛰어요. 왜냐하면 나도 한국인이라는 공동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그렇고요. 그래서 이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서 때로는 내 중심적인 아이에게 우리라는 중심으로 다가갈 때 갭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이럴 때에는 나 중심에서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중심에 우리가 추구하는 게 무엇인지도 함께 나누어야 하는 것이죠. 개인주의, 집단체주의,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함께 이해되어져야 된다는 부분이죠. 근데 이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밀고 나가버리면 아무래도 거리감이 생기고 거부감이 생기니까 밀어내겠죠. 반대로.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의사소통 방식에서도 여러 가지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사회에서는 내가 어떤 가정환경에서 자랐냐, 어느 학교를 나왔냐, 어느 지역에서 살았나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 내가 만나는 너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을 만난 이 순간이 내게 중요한 거지, 내가 어떤 학교를 나왔느냐, 여러분이 어떤 학교를 다녔느냐, 제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서양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는요. 그리고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말이 직접적이어야 돼요. 뱅 돌려서 하면 안 됩니다. 직접적이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태어난 자녀들과 학생들과 대화를 하시려고 하시면 바로 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말이 내 의미의 뜻과 같아야 돼요. 그래서 내 말을 듣는 그대로 해석합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 사이의 갈등, 이견의 차이, 생각의 차이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갈등을 통해서 더 성장하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거를 말하고 싶어 해요. 그게 틀렸다 잘못됐다가 아니고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느낍니다라고 말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미국 학교에서. 그런데 우리는 어쩌죠? 동양, 우리 한국 사람들. 그죠? 고맥락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네 부모가 누구니? 어느 지역에서 사니? 네 조상이 누구니? 왠지 아세요? 어디 이씨야? 어디 박씨야? 왜냐하면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집안에서 살았느냐가 내가 지금 당신을 만나는데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양반집에서 나왔으면 그래 양반처럼 대해줘야 되고, 내가 쌍놈집에서 자랐으면은 무시해야 되고. 그래서 그 저 맥락을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한국은. 그러니까 교육에서도 그게 많이 나타나요. 네 엄마 아빠가 뭐 하시니? 네 엄마 아빠가 의사야? 그러면은 의사집 애처럼 대해야 돼요. 네 엄마 아빠가 청소하시니? 그러면 청소하는 애처럼 대해요.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눈치가 좋아야 돼요. 그냥 한국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미 나는 몇 단계를 더 뛰어넘어서 예측을 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 사회는 눈치가 빨라야 되고,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할까를 이미 예측한 상황에서 대화를 시작해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애들을 가르칠 때도 우리는 그렇게 하겠죠? 얘가 이런 기분이다, 오늘. 그럼 이렇게 해봐야겠다.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죠? 너는 오늘 어떤 기분이? 라고 묻는 거죠. 차이가 아주 큽니다. 그리고 체면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내가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시받는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이기려고 드는 거죠. 왜냐하면 내 체면이 중요하니까. 내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리고 우리는 아이들에게 겸손하라 많이 가르칩니다. 자기 표현을 하는 게 건방지다 생각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말하는 걸 건방지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같은 행동인데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것도 많습니다. 제가 눈 맞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제 미국에 유학을 와서 학교를 갔는데 이제 영어를 이제 배우기 시작해야 되잖아요. 가서 이제 뭐 공부하려고 왔으니까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했죠. 그랬는데 선생님이 이제 한 학기가 끝날 때쯤 돼서 제 선생님께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왜 부르시나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제가 영어도 잘 안 되는데 선생님이 날 보자고 그러니까 나는 또 이제 한국적인 사고로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손발이 막 떨려서 갔는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 무슨 문제 있니? 그래요. 그래서 아무 문제 없다. 그랬더니 너는 왜 눈을 안 맞추니? 왜냐면요 말을 하는 중에도 저는 책상을 보고 이렇게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제 때는 그랬습니다. 저랑 연배가 같으신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이렇게 섰어야 됐었어요. 딱 15도 이렇게. 근데 여기에서 선생님은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내가 말할 때. 여기에서는요, 눈을 마주치면 내가 너의 말을 경청한다 생각하고요. 내가 너의 눈을 마주치면 내가 너에게서 하이다는 게, 뭐죠? 숨기는 게 없다 느끼고요. 정직하다 봅니다. 그리고 대화에 적극적으로 내가 하는 말에 존경을 표한다 생각하죠. 근데 우리는 완전 반대예요. 눈을 똑바로 뭐 어디서 건방지게 눈을 똑바로 봐? 어디서 눈을 크게 뜨고 날 쳐다봐? 저도 그런 적 많았거든요. 그죠? 한국에서는. 난 그냥 엄마가 하는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데 엄마가 이게 어디서 해서 또 한 대 맞고 그죠? 그래서 한국적인 사고로 보면 눈 맞추면 공격의 대상이라 생각해요. 윗사람에 대한 무례한 행동이라고도 보는 거죠. 그리고 눈을 마주치지 않으면 여기서는 내가 하는 말에 관심이 없구나.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게 어디서 눈을 크게 뜨고 날 쳐다봐. 이렇게 교육을 한다면 학교에 가서 그게 맞나 보다 이러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아이들은 여기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일반 학교에 가가지고는 쟤는 내 공부에 관심이 없구나 생각하게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와서 한 3시간 정도 보는 시간이지만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문제를 이해하고 인식한 상태에서 존경과 그죠? 어떻게 존경하고 예의를 표현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심리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서양에서는요, 미국에서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많아도 나보다 높은 위치에 있어도 내가 해야 할 말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문제의 원인을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효과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그래서 자유로운 토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여기 미국에 와서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토론이었어요. 저희는 이제 제가 이제 박사적 이렇게 하면서도 계속 뭔가를 토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난 그냥 이렇게 에세이만 써서 내고 싶은데 말을 자꾸 하라는 거예요. 근데 말을 안 하면 자꾸 감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토론이 중요해요. 내가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했는지에 대한 토론,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가에 대한 토론, 그죠? 그래서 디베이트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려고 하고요. 그거를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한 살이 많아. 너 몇 살이야? 딱 이제 깔고 들어가는 거죠. 너 몇 살이야? 몇 학기에 학교 들어갔어?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한국에 있을 때도 나이보다 학기를 먼저 말했습니다. 왜냐면 저 빠른 생일이 빨라가지고 일찍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나이를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학번을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도 선생님이 뭔가에 잘못된 거에 대해서 또 자기가 느끼는 것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우리 한국적인 사회에서는. 왜냐하면 권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말 하죠. 그냥 해. 네가 뭘 알아? 내가 더 잘 알지. 근데 내가 더 잘 아는 거는 맞습니다. 내가 더 잘 아는 거는 맞지만 내가 더 잘 알고 있는 거를 이 아이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실패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뭘 모르고 있는지 뭘 못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내가 알고 있는 걸 전달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거를 배제한 상태에서 그냥 해. Just do it. 그리고 갈등 생기는 거를 나쁘게 생각하죠, 우리는. 자기 의견을 많이 말하는 사람을 우리는 좀 싫어합니다. 뭔 말이 이렇게 많아. 그냥 하면 되지. 제가 학교 다닐 때 지금도 기억하는 겁니다. 제가 수학을 잘 못했거든요. 수학을 잘 못했더니 저 아는 이제 저를 가르치는 분이 모르면 외워. 그냥 외워. 이해할 필요 없고 그냥 외워. 아마 그래서 저는 아직도 수학을 잘 못하나 봐요. 그냥 외웠더니 외운 거 다 까먹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냥 외워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그죠? 왜 그런지 논리적인 또 합리적인 대화를 함께 나눠야죠. 그리고 또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차이 중에 하나는 부모의 역할과 교육의 관점입니다. 미국에서는 그 아이가 무엇을 열정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지를 더 중요시 생각합니다.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너는 이것에서 무엇을 알고 싶은 거야? 라고 자기의 관점에서 보게 하죠. 그리고 네가 먼저 선택을 해봐. 그러면 너가 선택한 거에서 내가 도울 수 있는 걸 찾을게. 그리고 생각이 있으면 말을 해. 네가 나한테 얘기를 하면 내가 들을게.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할 얘기를 너에게 해줄게. 그리고 인디펜던트, 독립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흔한 일이지만 게임 끝나고 나면 가져다가 치워. 독립성입니다. 내가 한 일에 책임지게 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내가 무엇에 관심이 많고 어떤 것을 할 때 재밌는지도 얘기를 막 물어봅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 관심 있는 것들을 조금 더 관심 있게 하도록 관심을 보여줍니다. 직업적인 선택도 그렇습니다. 네. 우리는 어떻죠? 어떤 직업이 돈을 많이 벌까? 어떤 직업이 존경을 더 많이 받을까? 네 갈 길 네가 알아서 할 일이 뭘까? 그래서 그리고 자존감. 이 아이가 가져야 하는 자존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다면 잘하는 것도 못한다라고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동양의 관점,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이제 네가 커가지고 네가 엄마 아빠도 도와줘야지. 내가 널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어릴 때부터. 내가 왜 여기 왔는지 아니? 내가 왜 이렇게 쎄빠지게 공부하는데? 쎄빠지게가 어디 사투리인 것 같은데? 내가 왜 이렇게 일하는 줄 아니?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지만 엄마 아빠가 날 위해서 뭔가 큰 거를 희생한 거라고 믿고 우리는 성장을 하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딱 때가 되면은 월급 탔니? 그래서 한국 문화는 그렇죠. 첫 월급 타면 엄마 아빠 내복 사줘야 되고 용돈 챙겨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린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얘들이 나에게 용돈을 보낼까? 그렇죠? 왜냐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나중에 내 인생의 보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은연중에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그렇게 대화를 하는 거죠. 서로 간의 존중, 그리고 그 학교를 어디다 넣느냐, 학업 성취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든지 어떤 걸 좋아하는지 보다는 어느 학교를 빨리 가야 되는지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하는 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한 친구들입니다. 뭐 USC, 예일, 여러분이 다 보내고 싶어하는 예일, 하버드, UCLA 졸업한 학생들이 저한테 다시 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다 정해줘서 그냥 거기만 가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한국 교육은 그랬어요. 우리가 대학만 졸업하면 문과를 졸업했든 뭐라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학교 졸업했니? 이게 중요하니까. 근데 여기는 안 그래요. 뭔 학교를 졸업했는지가 뭐가 중요합니까? 여기에서. 얼만큼 네가 할 수 있느냐예요. 내가 이 일을 너에게 맡기면 문제가 생겼을 때 너는 이거를 얼만큼 해결할 능력이 있느냐. 어디 가서 어떤 사람이 이 일을 도와줄 수 있는지 찾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교육을 안 하죠. 경제적인 안정, 가정의 명예. 이상하게요,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지금 저희 어머니도 그래요. 뭐. 아버님은 돌아가시고 어머님만 계시는데, 아직도 그래요. 이렇게. 내 딸이야, 내 딸. 미국에서 온 내 딸. 그러면은 뭐냐면은요, 내 딸이 미국에 산다? 그러면 갑자기 엄마 위상이 높아지는 거예요. 갑자기 막 엄마가 뭐 쭈글쭈글 했나 봐요. 내만 가면 어디든지 막 데리고 가서 자랑하고 싶은가 봐요. 미국에 사는 그 내 딸. 왜냐하면 아이가 성공하면 내가 성공한다고 믿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요. 아이가 실패하면 내가 실패했다 생각해요. 부끄러워하기 시작합니다. 내 자녀를. 아픈 현실이죠. 네. 근데 제가 왜 이런 한국적인 문화, 미국의 문화를 이해하고자 하는 얘기를 처음으로 시작했느냐. 여기 계신 분들이 선생님이지만 또 부모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르치시는 이 학생들이 이런 환경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혼란을 겪으면서 여기 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아마도 여기 오면서 억지로 끌려왔을 수도 있어요. 그냥 가라 그러니까. 그냥 가. 설명을 해주지 않는, 왜 한글 학교를 가는지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왜 네가 네 정체성을 알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중요성을 가르치기보다는 그냥 가. 왜냐면요, 우리랑 대화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한국말을 조금이라도 배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까지, 선생님들까지 억지로 왔으니까 그냥 해라. 하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또 한국말을 배우는 것에 대한 원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부모님들이 그 중요성을 말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학교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중요한 한글 학교의 목적. 우리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싶은 건 너희 엄마 아빠가 어떤 문화에서 어떤 언어를 쓰며 어떻게 성장하셨는지를 배우는 거다. 그러면 너도 너희 엄마 아빠를 더 이해할 수 있을 거다. 그게 사랑인 거를. 그렇죠?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이제 교육을 생각할 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자기 절제 능력이거든요. 자기를 조절할 줄 알고, 절제할 줄 알고, 결단할 줄 아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긍정적인 훈육이라는 걸 통해서 아이들에게 스스로 그 나이에 맞는 절제력과 결단력을 가르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희가 아이들을 교육할 때는 성장기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3살인 나이에 할 수 있는 게 있고 5살인 나이에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18살이 되면 해야 하는 게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나이에 해야 되는 그 성장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장 발달 과정. 우리 선생님들께서 아이가 5살인데 요구는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기본이 없으면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뭐를 점차적으로 가르쳐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18세 된 학생이 저한테서 빨래하는 법을 배웁니다. 18세면요, 자기 빨래는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못해요, 한국에서 큰 애들. 한국 가정에서 큰 애들이. 왜냐면 엄마 아빠가 답답하니까 그냥 소리 지르고 해줘버리는 거예요. 그걸 훈육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훈육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훈육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3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나의 선택, 그것에 대한 책임. 그렇죠? 훈육은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 2가지가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이의 선택이 먼저여야 되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가질 때 훈육을, 가르침을, 교육을 바로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이의 선택이 빠졌어요. 근데 책임만 들어갔죠. 그럼 어떻게 되죠? 징벌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야단을 치거나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만 하게 되죠. 그러면 아이는 교육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원인 자체를 빼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훈육은 가장 먼저 아이가 선택하게 하는 거. 그 선택에 책임을 지게 하는 게 훈육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3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훈육은 자기가 한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쉽죠? 이 한국말로 이제 하다 보니까 한국말이 이제 막 되네요, 제가. 네. 자, 그러면 결과, 대가라고 그러거든요, 사실은. consequence라는 거는 대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실수가 우리가 뭐냐면은요, 우리가 consequence 말은 많이 들어본 거예요. 애들한테 consequence를 줘야 된다. 이러면은 꼭 가지고 있는 거를 뺏어야지만 consequence라 생각을 해요. 해야 되는 걸 못하게 하는 거를 consequence라고 생각을 해요. 잘못됐죠. 만약에 내가 한 선택에 대한 것에 연결점이 없으면 징벌이 되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배움은 없고 그 다음날 똑같은 행동을 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징벌, consequence는 더 커질 수밖에 없게 되죠. 그리고 연결성이 없어요. 그래서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한 선택에 대한 자연스러운 결과. 밥을 안 먹었어요? 배고픈 게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쵸? 근데 우리는 어떡하죠? 밥 안 먹으면 숟가락 떠먹이죠. 그래 놓고 나중에 밥 안 먹는다. 우리는 어떡하죠? 소리 지르죠. 떼먹여 놓고는 밥 먹고 나서 안 치우면 어떻게 해야 되죠? 치울 때까지 놔둬야죠. 근데 우리는 어떡하죠? 내가 급하니까 막 치워요. 그래 놓고 나중에 안 치우면 오늘 어떡하죠? 소리를 지릅니다. 내 선택에 연관되어진 자연스럽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연결돼야지만 올바른 컨스퀀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이가 홈워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홈워크를 하게 하는 게 컨스퀀스여야죠. 근데 우리는 어떡하죠? 홈워크를 안 하면 TV 타임을 꺼버려요.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2개가. 아이가 막 떠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놀지 못하게 해야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십니까, 선생님들? 야, 너 다음 주부터 오지 마! 어머니한테 가서, 이렇게 하면 힘들어요. 집에서 좀 이렇게 좀 가르쳐서 보내세요. 어머, 어떡해. 놀이를 하다가 다른 아이들이랑 싸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그 놀이를 못하게 하는 게 맞죠. 이렇게 싸우면 이 놀이는 할 수 없다라고 가르쳐야죠. 우리는 어떻게 하죠? 야, 얘 너 집에 가. 아니면 어떻게 하죠? 너 저기 가서 손 들고 서 있어. 무슨 장난이 있어요? 옛날 생각나서 흥분했나 봐요, 제가. 아유, 오랜만에 왜 그랬나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훈육과 대가는 연결성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연결성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아이가 한 선택의 결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에 맞게끔. 그렇죠? 또 때로는 우리는요, 아이가 그냥 뭐 엄마한테 그냥 말대꾸 좀 했는데 우리는 어떨까? 넌 다음 주에 친구들이랑 못 놀아. 어머나 세상에. 말대꾸 한 번 했는데 플레이데이를 없애버려요. 뭔 일입니까? 뭔 일이에요. 예. 그리고 그냥 숙제 하나 안 냈는데 그냥 주말에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아휴, 그 심심함을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아이들이. 그리고 꼭 벌 주는 것처럼 한교학교 가 그러는 거예요. 너 이러면 나 한교학교 간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아이에게 전달하는 방법에 있어서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하는가에 대한 목적. 그리고 내가 하는 교육에 아이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죠? 근데 어처구니 없는 컨스퀀스를 하거나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면 배울 수가 없어요. 대신 화가 나고 혼란스럽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우리는 반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리고 또 어떻게 하냐? 내가 왜 이 선택을 해서 아이에게 가르치느냐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없으면 가장 먼저 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 감정이 상해요. 어머 정말 짜증나 죽겠어 진짜. 이거부터 하죠 우리가. 진짜 쟤 너무 짜증나. 제가 말을 안 들었으니까 와서 내가 가르쳐야 되는데 쟤 진짜 집에서 뭘 가르친 거야. 내 감정이 막 올라오는 거. 그러니까 내 목소리가 바뀌는 거죠. 말을 하면서 입을 꽉 까밀어요. 조용히 해라. 내 말 들어라. 이렇게. 근데요, 한숨 쉬는 것까지 애들은 다 봐요. 입을 꼭 깨무는 것까지 애들이 다 봐요. 왜 그러냐면 내가 왜 이것을 하는가에 대한 내 목표가 없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이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훈육을 하실 때에는 교육을 하실 때에는 그게 1시간이어도 30분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행동에 대해서 내가 가르치고자 할 때는 그 가르침에 초점을 두셔야 됩니다. 내가 이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는 거에 대한 내 목적이 먼저 쓴 다음에 반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하고 난 다음에 소리 막 지르고 나서, 어떡하니? 내가 소리를 또 질렀네. 제 엄마한테 가서 얘기하면 어떡하지? 나도 모르게 얘를 이렇게 쳤네. 그죠? 그러니까 죄책감도 생기고, 그죠? 잘못된 그 이상한 내 감정 때문에 밤에 잠도 못 자는 분도 계세요. 혹시나 내가 한 징벌이 잘못됐을까봐. 그렇죠? 근데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소리가 조금 단호해져도. 소리를 지르는 것과 소리가 단호한 것과는 다른 거죠. 그래서 친절해야 됩니다.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제가 이거는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아이들은 누군가에게서 무엇인가를 배울 때 감각으로 배웁니다. 감정과 감각으로요. 예를 들면 소리. 우리의 몸은요, 지금도 어른이시지만 무의식 중에 우리는 그렇게 발달되어졌어요. 그게 인간의 네이처입니다. 뭐냐면은 큰 소리가 나면 무서워요. 우리는 다. 소리가 크면 깜짝깜짝 놀래요. 감정, 그 소리의 감각으로 내가 있는 곳이 안전하다, 불안전하다, 위험하다를 측정합니다. 그리고 얼굴의 표현을 통해서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일치된다, 아닌다를 바로 읽습니다. 눈빛으로. 그리고 몸의 방향과, 그죠? 내 몸의 자세를 통해서 또 그 감정을 느낍니다. 그리고 내가 전달하는 내 몸의 간격과 터치에 의해서도 내가 안전하다, 사랑받는다, 인정받는다를 느낍니다. 아이들은 다 그래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제가 어린이 발달 과정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할 텐데요. 어린 아이들은 언어가 성장되기 전에 감정으로 세상을 읽습니다. 근데 어른이죠. 우리는 지금도 그래요. 보세요.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사이렌이 울려요. 나는 죄진 것도 없는데 괜히 무섭잖아요. 소리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감각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안전한지, 내가 사랑받는지, 인정받는지. 그리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좀 논리적인 대화로 좀 나눠주셔야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행동에 대한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한 반응, 결과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가 한 행동에 대한 문제 해결로 마무리를 지셔야 돼요.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네가 뭐 잘못했는지 저기서 생각해봐. 그런 거 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문제가 무엇인지 먼저 가르쳤는데 그 아이가 그 행동을 또 하잖아요. 내가 가르쳤는데 그때는 그걸 하셔도 돼요. 선생님이랑 이거에 대해서 지난주에 얘기했었지? 저기 가서 한번 생각해봐. 그쵸? 근데 그걸 하지 않았는데 네가 뭐 잘못했나 저기 가서 생각해봐. 그러면 서서 뭘 잘못했는지 눈물만 나는 거예요. 서러우니까. 그리고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 아주 잘못하고 있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건 학교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요. 칭찬을 하시면 안 돼요. 칭찬하지 말라고? 네, 칭찬하지 마세요. 어머 잘한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너 너무 이쁘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너 너무 훌륭하다 I'm so proud of you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어디서 잘못 배우셨어요. 근데 격려하셔야 돼요. 칭찬하지 마세요. 칭찬하고 싶으시면 격려를 섞으세요. I'm so proud. 그러니까 난 네가 너무 자랑스럽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네가 이걸 못했는데 이번 주에 네가 이거 해냈잖아. 이렇게요. 네가 지난번에 이거 하나 틀렸잖아. 아니 2개 틀렸잖아. 근데 이거 봐라. 너 이번에 하나밖에 안 틀렸다. 너무 잘했다. 이렇게 해야죠. 근데 우리는 뒤에는 다 빼요. 그러니까 아이가 뭔가를 잘하긴 했는데 뭐 때문에 이 사람이 날 자랑스러워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한국 애들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조금 성장하면 사람들 많은 곳에 자기 칭찬하는 거 너무 싫어해요. 왜냐면 뭘 칭찬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 마시고 격려하세요. 칭찬을 하고 싶으시면 칭찬과 격려를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거.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다른 학생들과 갈등이 생겼을 때 선생님 말에 복종하지 않았을 때 그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사소통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그냥 해. 이런 거 하시면 아이들이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말하게 하셔야 돼요. 그죠? 근데 예를 들면 좀 쉽게 말하면 이런 것도 있죠. 만약에 가르치시려고 하시면은 네가 이번 주에 이렇게 하면은 저 학생이 이렇게 해서 마음이 많이 아팠을 거야. 그러면 아이한테 물어보세요, 다시. 저 학생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네가 장난감을 막 흩어렸을 때. 그래서 그 아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소통하게 도와주셔야 돼요. 똑같죠.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선생님이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네가 이렇게 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선생님이 지금 수업 중인데 이렇게 하면 선생님 마음이 어땠을까? 만약에 우리가 다 앉아있는데 다른 학생이 막 소리를 지르고 아이를 때리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이러면 너는 마음이 어떨 것 같니? 소통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 아이 행동에 의해서. 그래서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또 좀 가르쳐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아이들은요, 어른도 똑같거든요. 근데 제가 자존심 상하니까 어른 얘기는 빼겠습니다, 오늘. 학생들, 아이들, 특별히 아이들은요, 내가 하는 모든 행동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그냥 살고자 습득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모든 아이들의 잘못된 행동에는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네 가지를 보겠습니다. 요 네 가지만 여러분들이 마스터 하시잖아요. 이 한글 학교 지금 막 자리가 없어서 이제 다음 학기에는 난리가 날 겁니다. 이 네 개만 마스터 하세요. 오케이? 자, 첫 번째, attention seeking이에요. 첫 번째 우리 이거 전에 세 가지 먼저 좀 보셔야 돼. 어떤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나는 그 아이의 행동에 의해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 기분 나쁘다, 짜증난다, 아니면은 자존심 상한다. 내 감정을 먼저 읽으셔야 돼요. 두 번째, 그 아이에 대해서 그 감정으로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반응했을 때 내 아이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세 개입니다. 그죠? 아이의 행동이 먼저예요. 그게 어떤 행동이든. 근데 그 아이는 그 행동을 왜 했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행동에 나는 어떤 감정을 가지는가, 첫 번째. 그리고 그렇게 느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리고 내가 그렇게 반응했을 때 그 아이는, 내 아이는 어떻게 나에게 반응하는가. 세 개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목적을 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심 끌기예요. 관심 끌기. 특별히 이제 집에서 관심을 좀 많이 못 받거나 부모님들이 많이 바쁘셔가지고 아이에게 집중할 수 없는 자녀들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첫 번째는 아주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수업 중에도 막 장난을 쳐요. 그러면 선생님이 자기를 봐주거든. 그리고 잔잔한 말썽들을 자꾸 피워요. 그리고 옷을 좀 특이하게 입어가고 자꾸 관심을 끌죠. 그러면은, 그죠? 또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어떻게 하죠? 자기 물건을 잘 잊어버리거나 집안일도 안 하고 부모님이 모든 걸 다 해줄 때까지 가만히 있는 애들이 있어요. 소리 지르기, 제가 상담할 때 부모님들이 와서 그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소리 지를 때까지 안 해요. 근데 이상하죠? 소리를 지르면 해요. 그래서 소리를 맨날 지르신대요. 왜냐면 먹히니까 소리를 지르면. 근데 왠지 아세요? 그게 먹히니까 하는 겁니다, 진짜로. 왜냐면 관심 끌고 있는 거예요. 엄마 나 좀 봐줘. 선생님 저 좀 봐주세요. 근데 어떻게 해야 선생님의 관심을 받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게 어떤 건지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중학생이 돼도 고등학생이 돼도 같은 행동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죠? 그 잘못된 행동에 반응하지 마셔야 돼요. 하지만
그거 말고 다른 행동을 할 때 빠르게 관심 가져야 돼요. 그거 왜 있잖아. 막 장난을 치죠. 근데 너무 꼴보기 싫잖아요. 막 날 수업 방해하고 하니까 내 목소리는 커지고 막 이러니까. 근데 진짜 이를 악물고 참으셔야 돼. 근데 막 떠들다가 잠깐 1, 2초 조용할 때 있어요. 조용하게 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그 1, 2초를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어머, 우리 미진이가 조용히 한다, 얘들아. 1, 2분을 막 떠들어. 근데 그 1, 2분을 참으셔야 돼요. 근데 그 10초 딱 가만히 있는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때, 어머나, 미진아 고마워. 이렇게. 그래서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할 때 관심을 확 보여줘야 돼요. 과하게. 좀 애니메이트 하셔야 돼요. 어머, 이제야 조용히 하네, 얘가. 이러면 안 되고요. 조금 이따 또 그럴걸? 이러면 안 되고, 그냥 과하게. 네가 이렇게 수업에 참여해 주니까 선생님이 공부할 맛이 난다. 이렇게. 집에서 거울 보고 연습 좀 하세요. 그래서 그 하는 행동에 구체적으로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알아요. 아, 내가 이렇게 했더니 관심을 받는구나. 그러면 그 행동을 계속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은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이 이제 병원을 갔거나 이러면 애들이 막 이렇게 우리 라비에서 막 뛰어놀거든요. 우리 부모님, 한국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냐면 미국 부모님들도 똑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야 뛰지 마. 좀 가만히 있어. 근데요, 그 하는 행동을 지금 말했잖아요. 우리가 뛰고 있는 행동을. 근데 그 뛰고 있는 행동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의 기억에는 뭐만 남죠? 뛰는 행동만 기억에 남는 거예요. 왜냐하면 뛰지 않을 때 해야 하는 행동이 뭔지를 배운 적이 없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조용히 여기 앉아서 기다려야 돼. 그리고 아이가 딱 뛰지 않고 앉아 있어요. 그래. 우리가 병원에 갈 때는 다른 사람들도 함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만히 조용히 앉아 있는 거야. 가만히 속삭이듯 얘기하는 거야.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행동을 할 때, 그리고 그 보고 싶은 행동을 바로 얘기해주고, 그리고 그걸 했을 때 과하게, 야, 멋지구나. 네가 이렇게 조용히 할 수 있으니까 어른들도 봐줘. 큰 소리로 얘기하는데 어머나 너는 이렇게 소근소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너를 아주 잘 큰 아이로 볼 거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행동을 할 때 감사하세요. 여러분을 짜증나게 안 하잖아요. 감사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나의 오늘 하루가 이 아이 이런 행동으로 완전히 루인 될 수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안 그러잖아요. 감사하세요. 상담 안 해도 되잖아. 얘들이 잘하면.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저한테 안 와도 되잖아요. 감사하셔야죠. 여러분 지금 돈 세이브 많이 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 때. 근데 한 학기가 딱 시작했을 때 처음 시작할 때는 어려울 수 있거든요. 딱 끝날 때 만약에 그런 과정으로 그 아이가 하던 행동이 내가 원하는 행동으로 변해서 이 학기가 끝났다. 정말 성공하신 겁니다. 두 번째,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 가정에서 제일 많이 있는 거예요. 주도권 찾기. 이제 저희가 파워 스트러글 이런 단어도 쓰는데요. 그죠? 근데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왜냐면은 우리가 주도권을 많이 써요. 왜냐면 부모로서의 권위를 내가 힘을 가져야지만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아이랑도 싸워서 내가 이겨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아이가 복종하면 내가 이긴 것 같은 거예요. 속으로는 뭔 생각하는지도 모르면서. 속으로는요, 엄마 아빠 무시해요. 선생님 무시해요. 근데 반대로 똑같은 행동을 배웁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만 내가 이기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지만 다른 애들도 내 말을 듣는구나. 그래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죠? 반항을 막 하죠.
왠지 아세요? 자기가 반항을 하면 엄마 아빠가 화나거든. 네. 소리를 막 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좀 소극적인 행동으로는 고집을 진짜 땡땅 치웁니다. 꼼짝을 안 해요. 결국은 엄마 아빠가 지고 말죠. 선생님이 지고 말죠. 이긴 거거든요, 애들한테는. 그래서 이럴 때는 싸움하지 마세요. 걔한테 이겨서 뭐 합니까? 대신 자기가 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세요. 그럼 네가 이렇게 해봐. 너는 어떻게 하고 싶니? 네가 먼저 선택을 해봐. 그렇죠?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캐러고리. 이거 좀 무서워요. 이럴 때는 제가 우리 상담하면서 부모님들 뵐 때 마음이 좀 많이 아픕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선생님들도 아마 이런 경우를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클래스에서. 복수하고 싶어 해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이들이 하는 모든 행동에는 물론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긴 하지만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존의 방법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만 살아남는다라고 믿어버렸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얘가 나한테 지금 복수를 하나 이러시면 안 돼요. 그렇죠? 대신 어떻게 하냐? 무례하게 말을 해요. 우리 학생들 그런 사람들 많을 거예요. 선생님 뭐 알아요? I hate you.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한테 비수가 꽂히는 말들을 해요. 왜냐하면 비수가 꽂히는 말들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수를 돌려주고 싶어요. 우리 한국 드라마가 왜 유명한 줄 아세요? 복수의 끝장이거든요. 어떤 드라마는 보면은 어릴 때 받은 복수를 나이 들어서 하려고 평생을 기다렸다 복수하잖아요. 근데 그게 왜 이렇게 짜릿합니까? 아이고, 참. 한국 사람인 거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래서 공격적인 말을 하고, 그리고 자꾸 다른 사람을 블레임해요. 내가 한 거를 말고,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자꾸 복수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럴 때는 공정하게 그 상황을 잘 파악하셔서 그래 너가 이렇게 했구나. 네가 이렇게 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하자. 네. 그리고 마지막 이거는 이제 아이들이 조금 컸을 때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시는 부분인데요. 무능하게 보여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한국 부모님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 우리가 진짜 똑똑했거든요. 진짜 똑똑한데 하면 잘하는데 하면 잘하죠. 근데 안 해봤더니 엄마 아빠가 다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안 하는 게 편한 거예요. 내가 안 하면 누군가는 하니까. 이럴 때는요, 적극적인 행동도 없어. 그냥 안 하면 돼. 밥도 안 먹으면 돼. 잠도 안 자면 돼. 공부도 안 하면 돼. 그래서 쉽게 포기합니다. 뭔가를 할 때. 왜냐면요, 이때는 이제 지적을 많이 당하고 야단도 많이 맞고 이러니까, 내가 해서 지적을 받느니, 야단을 맞느니, 그냥 하지 말자. 그러니까 똑똑했던 친구가 포기를 하고 안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잘못된 관념점과 신념이 생기기 시작해요. 내가 꼭 주목을 받아야지만 내가 이곳에 소속하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일단은 내가 관심받고 봐야 돼. 그래서 자꾸 어텐션 시킹을 합니다. 내가 주도권을 가져야지만 내가 힘을 가진 거야. 내가 힘을 가져야지만 이것들을 내가 다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엄마 아빠를 화내게 하고 엄마 아빠가 화를 내면 내가 이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화낼 때마다 아이는 이미 1점을 딴 거예요. 선생님이 화낼 때마다 아이는 1점을 딴 거예요. 게임과 같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화를 안 내잖아요. 애들은 1점을 잃은 거예요. 예,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아프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초라해지고 내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야단 맞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안 하고 야단 맞는 게 낫는 거. 그러면 안 해서 야단을 맞는 거지 내가 해서 잘못된 거는 자존감까지 건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안 하는 거죠. 그냥 안 하면 엄마 아빠가 소리 지르고 마니까. 근데 내가 하고 야단을 맞으면
했는데도 불구하고 야단을 맞으니까 더 힘든 거죠. 내 노력까지도 무시당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정말 가르쳐 주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관심을 끌기보다는 함께 동참하게 하는 거. 네가 꼭 굳이 두드러질 필요가 없어. 다 같이 잘하면 돼. 다 같이. 힘겨루게 할 필요 없어. 네가 독립적으로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책임을 가지자. 복수심? 아니야. 우리가 페어하게 할 수 있어. 너도 잘하고 나도 잘하고 그래서 윈윈 하자. 무능함보다는 생각하게 해줘야 되고요. 그 생각한 것에 대한 네가 할 수 있다라는 거에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육을 하실 때 선생님들이 만약에 우리 아이가 나도 크면은 선생님처럼 될래요. 나도 크면 엄마처럼 될래. 그렇게 하려면 내가 내 아이가 되어줬으면 하는 그 사람처럼 내가 행동해야 돼요. 내 아이가 어떤 아이로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가르치는 학생이 어떻게 졸업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나도 그와 같이 해줘야 됩니다. 보여줘야 돼요. 미스터 라즈라는 분이 계시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저도 뵌 적이 없는데 존경합니다. 저는 강의할 때 이분의 말씀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분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인간들은 다른 인간을 통해서 배우게 돼 있어요. 근데 더 큰 중요한 거는 그 배워야 하는 사람이 나를 존중한다, 케어한다, 사랑한다고 느낄 때 배웁니다. 다시 말할까요? 우리는요, 나를 위해서, 나를 아끼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가르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배웁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해도 내 아이가 내가 사랑한다고 못 느끼면 못 배워요. 그래서 사랑하는 모습을 아이에게 보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 아이가 됐으면 하는 모습으로 나도 반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친절하게, 공손하게, 다른 사람에게 예의 있게.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아이에게 예의 있게, 친절하게. 아이가 웃었으면 좋겠죠? 여러분도 웃으세요. 아이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존경했으면 좋겠죠?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존경하세요. 이 아이가 다른 사람들을 섬겼으면 좋겠죠? 여러분이 섬김의 본이 되세요. 그러면 그 아이가 여러분처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럴 때 이 아이는 이곳에, 내가 이곳에 소속되어 있구나. 그건 인간의 본능이에요. 어디든지 속하고 싶은 거. 요즘 우리 청소년들이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죠? I cannot fit in. 학교를 갔는데 그 또래들과 못 어울려요. 왠지 아세요? 그 시기에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이곳에 속한 거. 우리 아이들이 한국 문화에, 한글 학교에 속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그 아이가 속았다고 보여지게, 느껴지게 우리도 그 아이에게 그 소속감을 전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일주일에 한 번이다 그랬죠? 저는 아이를 일주일에 한 번 봅니다. 닥터 에셀 선생님은 몇 달에 한 번씩 봅니다. 근데요, 아이가 변해요. 저는 한 일주일에 1시간 봅니다. 근데 왜 변하는지 아세요? 저는 이 아이를 존중하거든요. 이 아이의 이야기를 듣거든요. 그게 엉뚱한 얘기가 아니고, 너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너 내 얘기도 듣고 싶니? 이렇게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님한테는 입도 뻥끗 안 하는데 저한테 와서 다 얘기해요. 어떤 부모님은요, 저를 질투해요. 어머나 세상에. 내가 돈 주고 이거 왔더니 얘가 이 선생님한테만 다 얘기하네. 진짜로요. 저를 질투해서 저를 파이어하신 분도 있어요. 아이가 말을 안 하니까 나한테 데리고 왔거든요. 말 좀 시켜달라고. 그래서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를 다 해요? 그래서 저를 파이어하신 선생님이 있어요.
여러분의 자리는 오늘 교육감 선생님도 앞에서 얘기하셨는데요. 3.5의 시간이 아닙니다. 평생의 시간을 내 아이가 이곳에서 배우는 겁니다. 만약에 내 아이가 나도 이 선생처럼 되고 싶다. 나도 이런 한국 사람이라면 옆에 있고 싶다. 내가 다음에 와서 우리 에스 선생님처럼 나 한글 학교에서 나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 발렌티아 하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리는 내 아이가 성장했으면 하는 그 모습대로 성장하게 하는 너무나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문화가, 한국 언어가 글로벌 랭귀지가 되어가고 있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 중간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셔서 훌륭한 자녀들, 또 훌륭한 아이들이 저희 클리닉에는 안 오게 잘 키우세요. 제가 문을 닫아도 되게. 그래서 여기서만 잘 성장해도, 그죠? 학교에 가서 또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 잘 성장할 거라고 믿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존경하고요. 대단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뭐라 그랬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든든합니다. 정말 든든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선생님들 모시고요. 질문하는 시간 좀 갖겠습니다. 한 15분, 20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 올라오세요. 여기 준 선생님, 그리고 여기 앨리스 선생님.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저희가 좀 질문을 받고 여러분들의 생각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일 먼저 저기 손 드신 분 훌륭하십니다.